자, 6번 문항 보면 보기는 양장에 따라 제작한 책의 단면이다. 그래서 지문의 내용이 양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미음에 대해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책에 지금 이 부분, 그 다음 홈파인 거, 그 다음 표지, 그 다음 요 사이, 그 다음에 요 책들을, 책에 이제 그 종이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지문 안에 설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항은 윗글과 보기를 고려할 때, 윗글과 보기를 고려하래요. 제 책에다가 제시할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윗글과 보기의 연관성을 따져보세요 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윗글에서 어떻게 해야 문제점과 해결책이 나와 있을 거고, 보기에서도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문의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보면, 종이가 개발되기 전 인류는 동물의 뼈나 양피지 등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해왔다. 하지만 담긴 정보량에 비해 부피가 방대하였고 그로 인해 보존과 가독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종이 개발로 부피가 줄어들면서 종이로 된 책이 주된 기록 매체가 되었고 책의 보존성과 가독성, 휴대성 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제책 기술의 발달이 요구되었다. 자, 그래서 종이가 개발이 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 그 보존성, 가독성, 휴대성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제책 기술의 발달이 요구가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가서 서양은 종이책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제지 기술이 동양에 비해 미숙했고 질 나쁜 종이로 책을 제작해야 했기에 책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 필요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서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그 미숙했기 때문에 질 나쁜 종이로 해야 됐고, 그래서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 필요했대요. 자, 그래서 표지에 가죽을 씌우거나 나무판을 덧대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이를 양장이라 한다. 자, 그래서 표지에다가 가죽을 씌우거나 나무판을 덧대는 방법, 이거를 양장이다라고 얘기했죠. 양장은 내지 묶기와 표지 제작을 따로 하는 합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내지 묶기, 표지 제작 따로, 그리고 하는 이제 합친다라는 거죠. 자, 내지는 자, 그림에서 본 내지가 바로 미음에 해당을 하겠죠. 미음 부분이 바로 내지와 관련된 부분일 것이다. 실매기 방식을 활용해. 실매기 방식. 실로 단단히 묶고 표지는 이제 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판지에 천이나 가죽 등의 마감 재료를 접착하여 만든다. 표지와 내지를 결합할 때는 이제 표지와 내지를 결합을 할 때 책등과 결합되는 내지 부분에 접착제를 발라서 책등에 붙인다. 그래서 아까 이 책등이 바로 기역 부분에 해당을 하겠죠. 이 기역이 그 책등 부분에 해당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그리고 표지는 디귿 부분이, 그쵸? 디귿 부분이 표지에 해당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쵸? 자, 또한 내지보다 두껍고 질긴 종이 면지가 등장을 하네요. 표지와 내지 사이에 접착제로 붙여 이어줌으로써 내구성을 높인다. 자, 그래서 이 면지가 지금 보니까 리을에 해당을 하겠네. 그쵸? 자, 표지 부착 후에는 가열된 쇠막대기로 앞뒤 표지 등의 책등 쪽 가까운 부분을 눌러 홈을 만들어 책의 펼침성이 좋도록 한다. 자, 그래서 표지 부착 후에 그 앞뒤 표지의 책등 쪽 가까운 부분을 눌러서 홈을 만든다. 자, 지금 이 부분이 바로 니은에 해당을 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두 번째 문단이 6번 문항하고 관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6번 문항 바로 풀어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디귿 부분은 이제 표지죠. 따로 제작한 뒤 실매기를 통해 리을과 결합시켰다 이렇게 했는데, 실매기는요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 그 내지를 실매기 방식이고 표지는 접착을 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실매기를 통해서 가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5, 6, 5, 6, 그렇죠? 이 문단에
5째 줄과 6째 줄을 통해서 3번 선택지가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 자, 계속 지문의 내용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 자, 18세기 말에 유럽은 산업혁명으로 인쇄가 기계화되면서 대량 생산을 위한 기반이 갖추어지고 경제발전으로 일부 계층에만 국한되었던 독서인구가 확대되어 제책기술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해야 됐다. 자, 그래서 이 제책기술이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을 해야 한다는 거. 이를 위해 간편하게 철사를 사용하면은 제책기술이 개발되었는데 처음에는 연맥이라 불리는 기술을 사용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철사를 사용하는 건데 처음에는 연맥이라는 기술을 사용했다. 근데 그러나 뭐가 문제 있어요. 책장 넘김이 용이하지 않아서 가운데맥이라고 불리는 라고 부르는 중철이 주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가운데 매기가 핵심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게 바로 중철이다. 자, 중철은 인쇄지를 포개놓고 책장이 접히는 한가운데 부분을 디귿자형 철침을 이용해 메었는데 보통 2개의 철침으로 표지와 내지를 고정하지만 표지나 내지가 한가운데에서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잦아 철침을 4개로 받기도 하였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책장이 접히는 한가운데 부분을 디귿자형 철침을 이용해 맸는데 보통 2개로 했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잦아서 4개로 받기도 했다라는 거. 자, 중철은 광고지, 팸플릿 등 오랜 보관이 필요 없거나 분량이 적은 인쇄물에 사용해 왔으며, 자, 그래서 오랜 보관이 필요가 없거나 분량이 적은 인쇄물에 사용했다는 거. 중철된 책은 쉽게 펼쳐지거나 넘길 수 있고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간편하게 휴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쉽게 펼치거나 넘길 수 있다. 그리고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산업혁명 이후에 제책기술이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을 하면서 연매기에서 가운데매기로 갔고 2개에서 4개로, 그래서 얘들은 휴대가 간편했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 20세기 중반에는 화학접착제가 개발되며 무선철이라는 제책기술이 등장했다. 자, 이제 화학접착제가 개발되었다라는 것은 무선철이라는 것이 개발되었다. 자, 이름처럼 실이나 철사 없이 화학접착제만으로 책을 묻는 방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무선철이죠. 지금, 그쵸? 이 방법은 자동화가 가능해 대량 생산에 더욱 적합했고, 그래서 자동화가 가능해서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서 판매 가격을 낮출 수 있어 책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해서 생산 단가가 낮고 판매 가격을 낮춰서 대중화에 기여를 했다는 거. 그리고 1990년대에는 습기 경화형 우레탄 핫멜트가 개발되면서, 말도 기네요. 습기 경화형 우레탄 핫멜트. 자, 개발처보다 내구성이 더욱 강화된 책을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내구성이 더욱 강화가 되었다. 무선철은 지금도 계속 보완 발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오늘날 대부분의 책은 무선철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7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자, 윗글과 보기를 고려할 때 책 회사가 제정 한번 볼까요? 올해 문집 제작을 위한 요구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제작된 문집은 간편하게만 휴대가 가능했지만 표지 한가운데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표지 한가운데가 떨어지는 문제. 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올해는 분량이 100종 이상 증가한 점과 학생들이 오래도록 문집을 보관하고 싶어하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분량이 100종 이상 증가를 했고 오래도록 보관하고 싶어하는 점을 고려해달라. 자, 지금 이 부분을 이제 고려할 점을 해결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또한 문집 제작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자, 제작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제안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이거 받자마자 딴 데 알아보세요. 그죠? 안 할래요. 그래서 귀찮아 죽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적절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한번 보면 책의 단가를 낮추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성능이 좋은 화학 접촉체를 사용하여 묻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이 바로 마지막 문단의 네 번째 문단에서 언급이 되었고,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가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왜? 여기서도 지금 보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쵸? 그래서 지금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성능이 좋은 접착제를 사용하겠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지문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나머지 문항에서 10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항 한번 보시면 보기를 참고해서 가와 나를 감상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시에서 대비되는 정서나 태도, 이미지가 제시될 때, 자, 여기서는 이제 대비가 되는 정서, 태도, 이미지, 화자가 처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대비는 강조예요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상반되거나 이질적인 정서나 태도, 이미지를 함께 나타낼 때는 표면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걸 우리가 역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시인은 모순적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 표면적 진술 너머에 있는 보다 높은 차원의 인식을 보여준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 이 모순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바로 표면 진술 너머에 있는 보다 높은 차원의 인식, 즉 숨겨놓은 인식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뭐예요? 대비를 찾아라, 역설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넘어서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정답이 5번이니까 지금 시가 여기 아니네. 나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나시를 가보면 한민복이라는 분의 그나마는 슬픔도 배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내용을 한번 보니까 아래층에서 물틀면 단수가 되는 좁은 계단을 올라야 하는 전셋방에서 자, 그래서 지금 아래층에서 물틀면 단수가 되고 좁은 계단을 올라야 하는 곳, 이 바로 이 전셋방은 고달픈 삶을 의미하죠. 자, 만학은 늦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학을 하는 나의 등록금을 위해 사글세방으로 이사를 떠나는 형님네. 그래서 형님네 어떤 동생에 대한 희생이 나타나죠. 전세에서 사글세방으로 월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는 바로 희생이다라는 거. 달그락거리던 밥그릇들, 베니어 판으로 된 농작을 리어카로 나르고 집안 형편을 적나라하게 까이보이던 이삿짐.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삶을 이삿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슴이 한참 덜컹거리고 이사가 끝났다. 형은 시장 골목에서 짜장면을 시켜주고 동생에 대한 어떤 애정, 사랑을 보여주죠. 쉽게 정리될 살림살이를 정리하러 갔다. 자, 여기서 쉽게 정리될 살림살이 바로 뭐예요? 아주 살림살이 별로 없다. 즉 가난. 그렇죠? 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전날 친구들과 깡소주를 마신 대가로 냉수 한 대접으로 조갈증을 풀면서 짜장면을 앞에 놓고 이상한 중국집 젊은 부부를 보았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중국집 젊은 부부가 바로 관찰의 대상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상한이다라고 이야기했죠. 바쁜 점심시간 맞춰 잠자주는 아기를 고마워하며 젊음은 밀가루, 그 연약한 반죽으로 튼튼한 미래를 꿈꾸듯. 자, 연약한 반죽과 튼튼한 미래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네요. 그렇죠? 연약한과 튼튼한. 자, 명랑하게 전화를 받고 서둘러 배달을 나아갔다. 나는 그 모습이 눈물처럼 아름답다. 자, 지금 이상한과 지금 이 두 개가 대조를 또 이루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열심히 살고 있는, 그쵸? 열심히 살고 있는 이 중국집 젊은 부부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어요. 물배가 부른데도 짜장면을 남기기 미안하여 마지막 말만까지 다 먹고 나니. 자, 이제 이 부부는 이 젊은 부부가 실망할까봐, 맛이 없다라는 거를 실망할까봐 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더부룩하게 배가 불렀다. 살아간다는 게 그날, 즉 이 부부를 본 거죠. 나는 분명 슬픔도 배불렀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슬픔이라는 것이 지금 마이너스 감정이고 배가 부르다는 거는 만족감에 해당을 해요. 역시 모순이 지금 여기서 두 개가 모순이 또 일어나서 역설이 여기서 사용이 됐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본다면 10번 문항으로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나에서 슬픔도 배불렀다는 모순된 진술을 통해 중국집 젊은 부부의 고단한 삶과의 대비해서 느끼는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중국집 젊은부의 고단한 삶과 대비가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부분들은 시적화자와 대비가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시적화자도 고단한 삶을 살고 있지요. 자, 결국에는 이 중국집 젊은 부부를 통해서 뭘 느끼는가 하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어떤 예찬이에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그렇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가난하지만 힘내서 사는 이 젊은 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의 시다라는 거. 그래서 5번이 이 두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 자, 나머지에서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1, 2, 3, 4에서? 1번 한번 봅시다. 자, 섭섭해 우옵내다와 아직 기들리고 있을 테오에서는 꽃이 사라진 것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대비되면서 화자의 기다림이 강조되는 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가보면, 자, 제목이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부분이에요. 1930년대를 대표하시는 분이고,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몸을 기들리고 있을 테여서 기다림이죠. 뭘 기다려? 모란을. 그쵸?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려요. 뚝뚝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서름입니다. 자, 모란이 떨어지면 서름에. 자, 그래서 모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적화적인 중요한 의미구나. 자,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 받쳐 시들어버리고는 천재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으니.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서운함을 느끼고 있고 보람이 무너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란은 곧 나에게 보람이다라는 것을 또 연결시킬 수가 있죠. 자, 모란이 지금 알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자, 여기는 과장법을 사용했어요. 300년은 하양 섭섭해 우옵내다. 여기도 두 개가 다 과장법이네요. 자, 그래서 모란이 그만큼 중요하다. 365일 중에 모란이 핀 5일 빼고 360일을 그쵸? 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과장을 해보죠.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그래서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찬란한은 플러스고 슬픔은 마이너스라는 모순이 일어나는 역설이 또 여기서 사용이 되었고, 자, 왜 찬란한 거냐? 모란이 피기 때문에. 왜 슬퍼요? 모란이 지기 때문에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10번에서 1번 한번 선택해 보면 섭섭해 우옵내다와 기다리고 있을 테오에서는 꽃이 사라진 것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대비되면서, 즉 섭섭해서 운다라는 거는 꽃이 졌기 때문에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플러스 감정이에요. 그렇죠? 대비가 되면서 기다림이 강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위에서도 뭐예요? 대비되는 것일 때 인식이 강조된다. 대비되면서 기다림이 강조된다. 라고 해서 1번은 맞는 말. 해결됐죠? 자, 여기까지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없습니까? 없으면